지난 겨울 굉장한 폭설이 미국 지역에 강타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때 폭설에 고립되었던 한국인이 어느 미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캐나다의 한 버스 안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데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이 한국인 덕에 살아왔다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퀘벡에 살고 있는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저에게 몇 년 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고속버스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까지 함께 있었기에 정말 끔찍했던 경험이었는데요. 악몽같을 뻔했던 그날, 한국인 덕에 감동적인 꿈과 같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캐나다 토론토에 살았었는데요. 대학교와 취업을 위해 독립하여 퀘벡으로 옮겨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를 독립시키고 두 분이서 토론토에 남으셨죠. 저는 다행히 부모님 덕에 별 고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여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도 부모님은 제가 아직 아이 같기만 하신지 용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죠. 저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을 모아 부모님과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을 앞두고 말이죠. 2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은 드디어 여행 경비로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5년 정도 근속을 하였더니 긴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차례로 여행하고 올 계획이었죠. 부모님도 궁금해하시던 나라였기 때문에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생일 파티를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굳이 생일 때문에 멀리까지 올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뵙고 싶었죠. 부모님도 물론 제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두 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까요. 제가 힘들까봐 먼 거리를 오가는 것을 말리셨지만 집에 갈 때마다 너무도 반가워하시는 모습에 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선물을 사서 토론토로 갔죠. 부모님은 역시나 저를 정말로 기쁘게 반기셨어요. 제 손에 든 선물을 보더니 그렇게 먼 거리를 오면서 선물까지 사오냐며 타박하셨어요. 그렇지만 또한 선물 상자를 여시더니 제 예상보다 더 크게 좋아해 주셨죠.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어떤 때는 거의 1년 가까이 집에 오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늙어 계셨죠. 제가 결혼하고 손주를 보기를 은근히 바라시지만 그 또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크게 내색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그 마음은 느낄 수가 있는데 아직도 혼자라서 죄송할 따름이었죠. 올 때마다 부모님의 세월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제 마음도 아릿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 부모님 댁에 왔을 때는 부모님의 안색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부모님께 캐물어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엄마보다 나이가 9살이나 더 많으신 아버지는 이제 노안이 조금씩 생기고 계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불편하셨죠. 나이가 어쩔 수 없이 든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아프신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근처에 살 수도 없는 노르신 상황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사랑하는 이모의 집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이모네 집은 숲속의 근사한 통나무 집인데 그곳에서 이번 생일 파티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저흰 이모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생일 맞이 여행을 떠날 생각이었죠. 이모는 우리를 위해서 푸짐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고 이모의 음식 솜씨는 정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훌륭한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양이자 생일 파티 명목으로 이모 집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의 이동을 위해 버스를 탔어요. 그때 버스 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매서운 북극 기류로 인해 현재 캐나다 전역에 폭설과 강풍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절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떠나기 전 일기예보를 보긴 했었는데 별 큰 특보는 없었거든요. 눈이 예상되는 것은 캐나다에서 흔한 일이었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마 눈이 조금 더 온다고 해도 이 큰 고속버스가 멈추겠어? 하는 생각을 했죠.
그 경보가 들릴 때까지만 해도 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아직 화창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날씨가 돌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눈발이 버스 차창 앞 유리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한적한 국도에는 금세 높다란 눈이 쌓였죠. 운전기사는 안전 때문에 일단 갓길에 정차하겠다고 선언한 뒤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것 같다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승객들도 그때부턴 모두 웅성웅성하더니 각자 전화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제 불안감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마침 저한테도 이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부디 너희 가족이 출발 안 했기를 바란다며 전화를 해왔어요. 일단 저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버스 안이라고 전해드렸어요. 아휴, 이걸 어쩐다. 이쪽은 눈이 더 많이 오는데 라고 이모가 말하더군요. 전화를 끊고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폭설이 끝나면 출발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놀라신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해가 다 질 때까지 눈이 계속 오자 운전기사는 이곳에서 아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라면서 히터를 틀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뒤에 있던 승객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외쳤어요.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 셈입니까? 히터는 절대로 틀지 마세요. 저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려고 했어요. 아니 몸도 안 좋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히터를 꺼버리라니요? 그렇게 말한 남성은 아시아분이었는데 일어나서는 운전기사한테 다가가 대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안내방송을 했죠. 지금 히터를 틀면 눈 때문에 일산화탄소 등의 매연이 차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당장 응급 차량을 부르고 최대한 따뜻하게 껴입어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에 승객들은 저처럼 히터를 끄라니 너무하다며 웅성댔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다들 추위를 잘 견디자며 으쌰으쌰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버스는 고속버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터를 틀 수 없으니 추위를 막을 옷을 껴입어야 하는데 모두들 자기 짐을 짐칸에 넣고 탄 것이죠. 저희 가족은 버스를 탈 때 입고 탄 외투밖에 없어서 난감했어요. 나도 추운데 내 옷을 벗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나마 추위를 막을 짐이 짐칸에라도 있던 게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짐을 가지러 가려면 밖에 누군가 나가야만 했죠. 그런데 조금 전 안내방송을 대신 해주신 분과 그 옆에 같은 아시아 남성분들이 자원해서 짐칸에서 옷을 꺼내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함께 손잡고 짐칸 문을 열자고 했지요. 버스 문을 살짝 열자 엄청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자원하신 분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퍼서 짐칸 손잡이를 찾아내셨죠. 짐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여행 가방을 모두 꺼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안쪽에 그대로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짐들을 나르는데 동참했어요. 운전기사를 포함한 모든 남자분들은 눈발이 날리는 밖에 나가서 눈을 퍼내고 왔으니 오들오들 떨었죠. 그들에게 쉬고 있으라고 한 후 그 사이 여자들이 옷과 담요 그리고 먹을 것들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다행히 겨울철이라 가방 안에 담요, 두꺼운 옷 그리고 달콤한 간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조금씩 간식들을 나눠 먹고 응급 차량을 기다리면서 옹기종기 최대한부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아까 처음 히터 트는 걸 막은 남자분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말고도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시아 사람들 모두 한국 분들이셨고 캐나다 여행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버스에 탄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버스에 탄 것이었죠. 나중에 알아보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때여서 이렇게 차 안에서 고립된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중 몇몇 기사에서는 차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추워서 정신을 잃거나 무심코 히터를 틀어버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냥 모르고 히터를 틀고 있었거나 옷과 담요를 밖에서 구해다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분들은 저희가 살아남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눈발이 살짝 약해진 상황에서 버스가 살짝 기우뚱하더니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마도 약간 경사진 도로에서 정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를 빨리 알아챈 한국 분들은 빨리 나가서 버스를 밀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남자고 여자고 모두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죠.
그랬더니 정말로 살짝 기우뚱하면서 뒤로 가려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저희는 뒤쪽에 쌓인 눈을 손으로 급하게 치우고 신호에 맞춰 버스를 온 힘을 다해 밀고 또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내리고 힘을 합하니까 그 무거운 버스가 앞으로 밀리고 마침내 평평한 도로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도 정신이 없었는데 버스 안에 들어오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런 가혹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본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발이 좀 더 약해지니까 그제서야 응급 차량이 저희를 구출하러 왔죠. 저는 그때는 왜 이제야 응급 차량이 도착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부모님이 함께 계셨으니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응급대원분들은 최선을 다하셨던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구조 요청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데다가 초반에 폭설이 가장 심한 상황에 구조하러 나가셨다가 오히려 갇혀버린 응급대원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늦게 왔다고 책망하고 싶던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게 느껴졌죠. 나중에 무료로 버스편을 배정받아 이모네에 도착해 이모네 식구들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꿈 같고 비현실적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제 일상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는 걸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그 한국 분들을 다시 만나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분들이 타지 않은 다른 버스를 탔다면 저와 제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남자분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봤어요. 감사하다고 언젠가는 꼭 만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크게 신세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분의 말씀대로 저도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남자를 만나라고 푸시를 하고 계시죠. 예상보다 여행의 일정은 뒤로 미뤄졌지만 그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시아 쪽을 여행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여행하게 되었어요. 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거든요. 부모님은 한국 여행을 정말로 만족해 하셨어요. 어딜 가나 안전했고 걱정이 없었고 깨끗했거든요. 기대보다 이상의 만족감을 얻어온 우리 가족은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버스에서 우리를 살린 한국 남성들을 생각하며 한국에서 본 남성들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더군요. 부모님은 딸을 아시아 남성에게 시집 보낼 생각은 상상도 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한국 남자는 어떠냐며 자꾸 물어오세요. 조만간 한국 여행을 또 가보려 합니다. 저희에겐 정말로 감사한 나라이거든요. 프란시스 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느닷없이 닥친 재난에 한국 분들의 대처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프란시스 님이 저때 만났던 한국인 남성을 다시 만나 운명 같은 인연이 이어진다면 더 영화 같을 것 같네요. 이번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